그 발표 시작하겠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라고 물리 기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먼저 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컴퓨터학과가 아니고 권사원이 본전공, 그다음에 이중전공으로 전기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쿠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하면은 AI를 내 본전공이나 이중 전공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델도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좀 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쿠에서 많이 느낀 건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밖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 이제 저희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것도 그냥 말 사진을 넣었고 캡션을 좀 달아주니까 말이 아예 뭐 풍선 모양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던가, 아니면 뭐 다들 알다시피 GPT 같이 NLP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런 딥러닝의 기반은 그 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뭐 LLM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미지 같은 것도 막 데이터 엄청 많이 때려 박아가지고 이거 학습을 시켰더니 잘 나왔다. 즉 데이터가 클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약간 딥러닝이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런 법칙 자체가 좀 성립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에서는 딥러닝을 보통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할 때 어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뭐 본전공 얘기긴 한데, 어떤 구조물에서 피로 파괴를 하려면은 요 책상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어떤 구조물인지 판단을 하려면 한 10만 번 이상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찍는데 1초가 걸린다고 하면은 10만 번을 찍으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교수님이 한 116일이 걸린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얘를 비틀어 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또 비트는 과정에서도 막 열도 있고 뭐도 있고 조건도 달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학에서 어떤 기존의 어떤 딥러닝, 뭐 이미지 인식이나 NLP처럼 큰 데이터 수집은 어렵다. 그리고 사실 그 공학이라고 함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고 되게 극단적인 상태를 많이 가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조물에서 언제 건물이 무너질까? 당연히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려면 외삽이라는 어떤 기존에 없던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에서 그 이상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상 데이터 기반의 학습으로는 이런 외삽 자체가 조금 어렵거나 좀 불안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학, 그러니까 제 전공에서의 어떤 딥러닝을 보는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부족한 데이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겠죠. 데이터를 뭐 많이 증강을 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그 방법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세미하고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박사과정생들 분들한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적용이 잘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상 데이터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런 게 생각보다 잘 만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알아본 게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데이터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 있잖아요. 뭐 F는 ma, 아니 맥스웰 방정식, 이런 것들을 그 신경망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이 모델이고요. 그래서 물리 법칙을 신경망 안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쓰면 좋은 게, 사실 물리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딥러닝 모델로 어떤 아웃풋을 냈을 때 이게 근사적으로는 잘 맞을 수 있어도 사실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학이나 물리나 이런 것들을 막 엄밀하게 좀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쓴다면 좀 그런 물리 법칙을 전부 만족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어떤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라는 가장 처음 초기 논문이고요. 2019년에 나왔고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이제 꽤 큰 저널입니다. 그래서 저널에 인용수도 굉장히 많고 여기 보이시는 분들이 다 브라운 대학교 분들이신데 다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그러면 이 물리 법칙을 어떻게 신경망에 넣냐? 물리 법칙은 전부 다 편미분 방정식으로 전부 다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뭐 나비에스토크스나 아니면 버거스 이퀘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얘를 규제 느낌으로 신경망에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 수치 해석하고 전산 유체 역학을 이제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기존의 딥러닝이 아닌 어떤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왜 기존의 것보다 그 핀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모델 논문에서는 크게 데이터 드리븐 솔루션하고 뭐 디스커버리 이렇게 두 개를 나눴는데 사실상 이거는 도메인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적용하고 싶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갈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핀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뭐 유체나 아니면 물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이제 요 논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이터와 경계 조건 그리고 초기 조건들만을 갖고도 이거랑 이제 물리 법칙하고 합쳐서 모델에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추론할 수 있다가 이제 요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 다 설명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데이터 부족 문제를 프라이어 논리지를 통해서 뭐 어떤 바이오로지컬 러나 아니면 피직스 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 그 데이터 극복 방안의 저자들이 얘기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기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규제 에이전트를 한 개 더 더해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규제의 방법으로 신경망에 이런 그 공식을 넣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핀의 기본 가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작년 이제 딥투딥 때 들었던 것 중에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어 한 개만 있어도 모든 함수가 근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이제 핀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해가 막 나비의 스토크스 뭐 7대 안제, 뭐 해를 구할 수 없다 이런 것들도 수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근사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그 기본 띠어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뭐 데이터 드리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해를 도출하는 거, 데이터 드리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해 자체를 좀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 자체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시간과 어떤 공간 x에 대한 그 값이 있을 때 이제 u가 일반이라고 편미분 방정식의 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막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거잖아요. 학습을 시키고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물리의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계나 초기 조건에 대한 데이터 값. 그래가지고 왜냐면 경계나 초기 조건에 대한 데이터 값은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이제 로스의 값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바운더리하고 이니셜 초기 조건하고 경계 조건도 만족하도록 로스 값을 넣어줘가지고 얘를 계속 갱신을 시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일반의 즉 n이 u로 잘 근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핀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로스 펑션 그 MSE 쓴 것 같은데 요 u랑 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미분 방정식 자체를 그냥 0으로 그러니까 물리 법칙에 만족하게 보내는 거 거기에 이제 이니셜 경계 조건하고 초기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거
걔네 두 개 더해가지고 로스 펑션 만들고 이거 계속 학습시켜가지고 일반의 유를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것들을 쓸 때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안 들어가고 콜로케이션 포인트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무작위 점들이 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0부터 1초까지 포지션 X에 대한 뭐 상태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보다는 그냥 무작위로 막 찍어주는 거예요. 점을 찍어준 다음에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거 물리 법칙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면은 로스 펑션 돌려가지고 다시 학습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방식이다. 대신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어떻게 찍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찍는 방식 중에 약간 뭐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핀에 대해서 사실 논문을 보면은 예제가 많은데 되게 수식이 어려워요. 어렵고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그 좀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기로 하고 조금 간단한 주제를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기반 학습이라면 이 네 개의 점이 있을 때 당연히 그 딥러닝 모델은 이 네 개의 점이 있으니까 아마 일직선으로 이걸 예측하고 이제 내삽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실 만약에 이 문제가 데이터 4개만 있지만 사실은 스프링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리고 스프링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물리 방정식이 같이 모델 안에 주어졌다면 일직선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데이터 포인트 사이사이를 이제 내삽을 이런 스프링의 움직임 과정으로 그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물리 법칙에 맞는 어떤 예측 과정을 굉장히 간단한 규제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예시가 가장 알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었고, 네, 그래서 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뭐 수치 해석, 전산 유체 역학 같은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컴퓨터 학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냥 초기 조건 잡고 그 미분 계수를 통해서 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변할까를 수치적으로 쭉 표현하는 게 전산 유체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막 어떤 물체 있고 열 분포 막 있고 막 격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산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전산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메쉬 사이즈가 중요해요. 즉 그 그리드 간격이 얼만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크면 클수록 더욱더 정확한 근사가 가능하지만 사실 코스트가 너무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스트랑 정확성하고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편인데 핀이라는 알고리즘은 메쉬가 아니고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코스트 자체에서 좀 자유롭다고 해요. 콜로케이션 포인트는 어떤 코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어떤 그러니까 코스트 많이 없이도 정확한 근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제 그 도메인 지식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핀에 대한 기본 어떤 사례가 있는데 약간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혈류 역학, 난류 역학, 분자 동력학, 뭐 윤활률 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왜 쓰냐면 사실 그 생각보다 데이터를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난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어봤을 때 데이터화할 수 없거나 관측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릴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핀을 통해서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수치화가 없이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화가 가능한 부분에는 사실 딥러닝이 훨씬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화가 불가능하거나 너무 적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는 이런 핀이 충분히 들어갈 자리가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사실 요 저자들은 어떤
어떤 이런 딥러닝 프로그램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뭐 수치나 전산 유체역학을 전부 다 대체할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일부분은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예시들을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도메인 뭐 수치 해석의 어떤 알고리즘 런지쿤타를 신경망으로 변환해가지고 학습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규제 과정도 있었고 이게 어쨌든 엮여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방향이 저도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과제 의문점에 대해서 남겼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동안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던 뭐 모델의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구조 어떻게 할 건지 뭐 로스 펑션 뭐 할 건지 약간 이런 종류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딥러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좀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받아야 돼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듣기로도 뭐 딥러닝은 사실 정렬 알고리즘 같이 매우 간단한 것도 학습시키기 굉장히 어렵고 퍼포먼스를 내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뭔가 사전 지식을 주입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성능,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또 유망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2019년에 나온 논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 방정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딥러닝과 함께 뭔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네. 논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사실 약간 그런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 외에도 제가 아마 세미나 때 리뷰할 논문은 2020,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논문이어서 CNN도 약간 그런 논문이 있지 않나요? 뭐 트랜스포머 이즈 올린리드 약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사실 그런 되게 바이블 같은 논문이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생각보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2021년 네이처에서 리뷰 논문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걸 한번 리뷰해볼까 생각 중이고 뭐 여기서는 유체 역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 이제 제가 건설이라는 분야인데 건설에서도 뭐 어떤 보가 있으면은 얘 눌렀을 때 얘가 어떻게 회까 이제 이런 것도 약간 이 핀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대학원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을 좀 많이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이제 특정 도메인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약간 아까 보시면 라티스 라이크 샘플링이나 이퀄 스페이스 샘플링 이런 네네. 방법론들이 그런 약간 그런 어떤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딥러닝 필드에서도 그 어떤 도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저런 샘플링 기법들이 네네. 어떤 특정 산업에서만 사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를 들면은 이게 예시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항공기에 대해서 내가 항공기 모터에 대해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항공기 모터 하고 싶은 범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간도 있을 거고 x축, y축, z축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에 맞게 단순히 그냥 그 랜덤 샘플링이 아니고 그 모양에 맞는 샘플링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얘는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코로케이션 포인트, 그러니까 그냥 아무 포인트나 찍어가지고 요게 물리 법칙을 만족해 안 해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건 단순히 예시였고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어떤 모형에서 그런 적합한 무작위 포인트 찍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항공 분야 이런 데서 약간 많이 쓰이고 약간 저희 뭐 보편적인 딥러닝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막 글쎄요. 근데 사실 딥러닝에서는 보통 샘플링을 할 때 그냥 NP 랜덤 랜드 이거 많이 쓰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아니면 뭐 계층적으로 이제 뭐 랜덤으로 뽑겠다 약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도 아니기도 하고 데이터 기반이 아닌 만큼 이걸 찍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약간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작위로 찍기보다는 안 그래도 얼마 없는 거 조금 더 잘 찍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 그 피임의 구조 슬라이드에서요. 네. 궁금했던 게 아직 이런 공학 문제를 제가 풀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의 저 뉴럴 저 PD 부분들이 이제 물리 법칙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오퍼레이션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저 뉴럴 네트워크는 그 문제를 모델링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보이시면은 그 밑에 식 보이시죠? 밑에 이제 뭐 이게 그냥 F는 MA하고 그다음에 댐퍼하고 그다음 스프링을 그 물리로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그냥 집의 방정 그 힘의 평형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요 ft라는 함수가 여기 나오는 요 뭐라고 하지? 그 라운드 u 라운드 t 마이너스 람다. 그러니까 PD에 나와 있는 공식이 방금 봤던 요 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0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방향으로 점점 학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u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편미분 구하고 싶은 근사인데 이 u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고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요 빨간 점의 위치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u가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요런 그 로스 펑션, 그러니까 즉 요 위에 있는 함수가 0이 되도록 학습을 시키면은 요 앞에 뉴럴 네트워크의 u에서는 이제 시간을 넣었을 때 그럼 뭐 시간을 넣었을 때 그럼 어떤 상태로 지금 공이 움직이고 있냐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회가 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트레이닝 아까 학습시킬 때만 저희 네. 뒤에 있는 PD들을 거쳐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로스를 흘려주는 거고 네. 만약에 인퍼런스 타임 때는 그럼 저 뒷단은 필요 없이 저 네, 뉴럴 네. 한 번에 포즈로 맞습니다. 얘는 이제 학습 때만 쓰는 거고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일반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1초부터 10초까지만 학습을 시켰는데 뭐 12초의 상황을 알고 싶다. 그래서 그 12초의 상황에 대한 일반회가 이미 U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퍼런스 때는 그냥 얘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없으시면은 발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